불과 5년 전만 해도 독일에서 K-팝과 관련된 소식을 듣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 K-팝 콘서트가 열리는 것은 1년에 한두 차례에 불과했고 K-팝은 유별난 동양인 10대 소녀들의 문화로 취급되기도 했죠. 가끔씩 전해지는 K-팝 관련 기사도 부정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로 K-팝 가수들과 관련된 논란이나 혹독한 트레이닝 시스템과 관련된 보도들이었는데요. 그러나 현재 독일에서 K-팝의 인식은 이전과는 아주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많은 K-팝 가수들이 콘서트가 열리기도 하고 팬데믹이 거의 종료되는 이 시점에서는 도시 곳곳에서 K-팝과 관련된 행사가 줄을 잇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독일인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한 BTS라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지난 3월 BTS는 독일 공식 음악 차트에서 처음 1위에 올랐습니다. 독일에서 아시아 그룹으로는 처음으로 음원 차트 정상 자리에 올랐기에 자연스레 BTS에게 현지인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독일의 대표적인 음악 전문 잡지 뮤직 익스프레스는 지난 9월호에서 처음으로 K-팝 특집 기사를 다루면서 그간 독일 사회가 K-팝을 바라본 시선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뮤직 익스프레스는 독일은 한국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초현대적인 물결을 특이한 10대들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K-팝이라는 장르에 대해 배경과 역사를 알고자 노력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죠. 그만큼 독일에서 K-팝은 이제 음악 전문 잡지에서도 다룰 만큼 주목도가 커졌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K-팝은 더 이상 10대 소녀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아닌 전 세계인들이 즐길 만큼 그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은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문화 파급력을 언급하며 K-팝은 세계적이다라며 전 세계의 K-팝의 위상에 대해 인정하는 듯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BTS를 필수로 여러 K-팝 스타들이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한국의 음악은 한 해가 지난 지금에도 많은 세계인들의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일례로 지난 5월 중순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대규모 코리아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이날 하루에만 무려 4만 4천여 명의 관객이 동원되며 이 축제는 K-팝과 K-푸드, K-패션 등 여러 우리나라의 문화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한국 문화의 장이었습니다. 양껏 준비된 한국의 음식, 눈을 사로잡는 한복 패션쇼와 한국 비보이팀의 공연,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다양한 게임을 즐겨보는 시간까지 그야말로 축제 곳곳에는 색다른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준비돼 있었죠. K-팝 가수들이 등장할 때마다 격한 환호성으로 맞이하던 해외의 관객들은 한국어 가사까지도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는 건 물론이고 힘껏 제스처를 하며 온몸으로 우리나라의 음악을 즐겼습니다. 결국 둘째 날까지 총 7만 명의 유럽인을 모이게 한 이 축제는 현재 K-팝의 파급력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는데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K-팝은 마니아층의 전유물에 불과했던 반면 지금은 수만 명이 인파를 이루어 즐기는 대중적인 문화로 발돋움한 것입니다. 게다가 세계 곳곳에서는 K-팝 가수가 되기 위해 한국 노래를 부르는 외국인들이 등장하며 많은 이들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었는데요. 독일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더 보이스에서도 유창한 발음으로 한국 노래를 부른 여성이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노래는 BTS의 노래 전하지 못한 진심이었는데요. 전하지 못한 진심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마음에 대해 아쉬움을 담은 노래라고 들릴 수도 있지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진지한 시선이 담긴 노래이자 정신분석하게 등장하는 페르소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노래입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만 결국은 홀로 부서진 가면을 직면하고 지금까지 가꾸어온 자신의 자아가 부서진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는 과정을 담담하고 아름답게 부르는데요. 독일 오디션 프로그램 더 보이스에 출연한 14세 소녀가 이 노래에 완벽하게 감정을 담아 부르자 심사위원들과 시청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놀랍게도 이 무대에서 BTS의 전하지 못한 진심이라는 노래를 부른 여성의 정체는 한 번도 한국에 가보지 못한 독일인인 에블린이었습니다. 웬만한 한국인 못지않은 명확한 발음으로 노래를 열창한 에블린은 심사위원을 감동시키는 데 성공했고 이에 심사위원들은 그의 화답하기라도 하듯 그녀를 반겼는데요. 소녀가 노래를 마친 뒤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실력을 극찬하며 내가 부른 노래가 어느 나라 말이었느냐고 물었고 에블린은 한국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심사위원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됐죠. 심사위원들은 넌 어떻게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거야? 왜 한국 노래를 부르게 됐어? 라며 질문을 이어갔는데요. 자신의 유창한 한국어 실력에 대해 묻는 심사위원의 질문에 에블린은 제가 K-팝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한국어에도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BTS의 노래를 불렀어요 라며 아낌없이 자신의 팬심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심사위원은 깜짝 놀라며 K-팝 가수들과 BTS에게 영향을 받아 에블린처럼 한국 노래를 공부하려고 하는 소녀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감탄을 쏟아냈죠. 그렇게 우리나라의 음악에 대해 크나큰 팬심으로 무대를 준비했던 에블린은 4명의 심사위원 중 2명의 선택을 받아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매력적인 음색으로 BTS의 노래를 완창한 에블린의 무대는 곧장 SNS로 퍼져나가며 많은 네티즌들의 극찬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BTS 팬들이 아니더라도 해외 네티즌들은 가사 뜻을 모르지만 왠지 눈물이 난다. 한국어는 아름다운 언어다. 한국어로 노래를 마친 에블린에게 찬사를 보낸다. 에블린의 노래는 아미들의 마음을 완전히 감동시켰다. 누구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 노래 너무 감동적이야. 원곡을 찾아 듣고 K-팝에 빠져들고 말았어 라며 열광하고 있습니다. 무려 4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그녀의 무대 영상에는 지금도 해외 네티즌들의 찬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홀로 방 안에서 BTS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으며 무대를 준비했을 한 독일 소녀는 그렇게 무수한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데 성공한 것이죠. 이처럼 어느새 한국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 한국 문화를 즐기며 시간을 보냈던 코리아 페스티벌에서 또 지금도 격려의 댓글이 달리고 있는 에블린의 무대 영상에서도 수많은 외국인들을 하나로 엮어주었던 건 바로 우리나라의 노래 예로부터 이어져 온 한국 특유의 흥이었죠. 게다가 이제는 세계인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고 심사위원들이 모두가 한국어 노래를 알고 있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현상에 대해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국의 K-팝은 이제 가수를 꿈꾸는 사람들과 뮤지션들에게 모두가 동경하는 음악 장르가 되었지만 뛰어난 가창력과 퍼포먼스가 더해진 한국 노래를 표현하는 높은 난이도에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라는 한국어에 대한 언어 장벽이 존재하기에 쉽게 도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인처럼 부르기 위해 한국어를 연습하고 노래하고 있죠. 우리의 언어로 만들어졌고 또 한국인들의 정서가 그대로 녹아있는 우리의 노래는 이제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 음악을 보고 자란 전 세계 10대들은 장래희망으로 K-팝 스타를 꼽기도 합니다. 실제로 2018년에는 축구 선수 데이비드 베컴의 아들인 크루즈 베컴이 K-팝 스타를 꿈꾸며 한국의 오디션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런 이유로 글로벌 오디션도 활발히 열리고 있는데요. 하이브 산하 7개 레이블이 합동으로 개최하는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오디션인 하이브 멀티레이블 오디션이 열리자 사전 신청자만 13,000여 명이 몰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오디션의 특징은 국적이나 성별, 인종 등의 제한은 없었지만 참가자들은 대부분이 열심히 공부해왔던 한국어를 최선을 다해 어필했다는 점입니다. 참가자들은 모두 입을 모아 이제 K-팝은 더 이상 한국인들만의 노래가 아니며 세계인들 모두가 듣고 배워야 할 21세기 음악의 미래다. 세계 문화의 중심이 한국이 되었으니 이제 모두가 한국어를 배우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는데요. 전 세계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이 현상이 무척이나 신기하면서도 뿌듯합니다. 최근 들어 K-팝 외에도 한류 콘텐츠가 연이어 성공하고 있는 가운데 K-팝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도 크게 상향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앞으로도 한류 콘텐츠가 계속 성공가도를 달리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주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